혹독한 겨울바람이 툴라 근교의 자작나무 숲을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지평선마저 희미한 백색 속에 잠겨 있었다. 작은 마을 오두막지 이즈바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젊은 목공예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로프, 미차는 묵묵히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끝에서 딱딱한 나무 조각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페치카의 온기가 방 안을 감돌았지만 미차의 마음속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황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농노 해방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가난은 여전히 그의 삶을 옥죄었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는 근방에서 정평이나 있었지만 그것이 빵과 바꾸어지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 너머 언덕 위에는 볼크 백작의 저택이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미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의 삶 위에 군림해왔다. 어느 맑게 갠 겨울 아침, 미차는 성당에 갈 나무 십자가를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는데 강 건너편 낡은 귀족 저택 앞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스토바 아니었다. 한때 유서 깊었으나 이제는 몰락한 로스토바 가문의 마지막 후예, 그녀는 얇은 숄 하나만을 걸친 채 잿빛 도는 금발을 바람에 날리며 텅 빈 눈으로 서론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깊고 슬퍼 보이는 푸른 눈동자, 몰락한 가세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미차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 이상이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홀로 피어난 가녀린 꽃을 보는 듯한 애틋함, 지켜주고 싶은 충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가난한 목공예가였고 그녀는 비록 몰락했을지언정 귀족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미차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미차의 나무 조각에는 아냐의 슬픈 눈매가 어려있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표트르 세르게예비치 볼코프 백작이 아나스타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작은 아나스타샤의 아버지 니콜라이 로스토프에게 빚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며 청혼을 넣었다고 했다. 니콜라이는 한때의 영광에 대한 미련과 현재의 무력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딸의 미래와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미차는 소문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볼코프 백작의 잔인함과 탐욕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가 아나스타샤를 노리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름다운 것을 짓밟고 소유하는 데서 오는 뒤틀린 쾌락 때문일 터였다. 미차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볼쿠 백작이 로스토프 저택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 백작은 니콜라이를 문 앞에서 모욕하고 있었고 니콜라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나스타샤의 떨리는 어깨를 본 순간 미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설 수 없었다. 백작의 하수인들이 눈을 번뜩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겨울 축제가 열렸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미차는 자신이 만든 작은 나무 장난감들을 팔기 위해 축제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인파 속에서 아나스타샤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였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니콜라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아나스타샤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가냘픈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놀라 쳐다볼 뿐 선뜻 나서지 못했다. 몰락한 귀족의 불행에 엮이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미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달려가 니콜라이를 부축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니콜라이의 몸을 지탱하자 아나스타샤는 놀란 눈으로 미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 순간 안도와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니콜라이를 그의 저택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었다. 낡고 텅 빈 저택 안은 바깥의 추위만큼이나 스산했다. 아나스타샤는 미차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작은 응접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나스타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처는 투박한 손으로 찻잔을 감싸지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슬픈 눈을 향하지 못하고 바닥을 향했다. 당신은 목공에 가시죠? 미차라고. 아나스타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차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예, 맞습니다. 아가씨.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미차는 그녀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강인함을 보았다. 아나스타샤는 미차의 눈 속에서 꾸밈없는 순수함과 따뜻함을 발견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영혼은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잠시나마 엿본 것이다. 그날 이후 미차는 종종 로스토프 저택 근처를 서성였다. 아나스타샤에게 줄 작은 선물을 만들었다. 밤새 정성껏 깎아 만든 작은 나무 나이팅게일이었다. 자유롭게 노래하며 날아가는 새처럼 그녀도 언젠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저택을 찾아갔다. 아나스타샤는 정원에서 홀로 눈 덮인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무새를 내밀었다. 이것을 아가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놀란 눈으로 작은 나무새를 받아들였다. 섬세하게 깎인 새의 깃털, 금방이라도 지저길 듯한 작은 부리. 그녀는 손안의 작은 새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잊고 있었던 어떤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차. 고맙습니다. 그 미소는 미차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미소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교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볼코프 백작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니콜라이는 딸을 백작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나스타샤는 운명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볼코프 백작과의 약혼을 받아들였다. 곧이어 그녀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백작의 차갑고 화려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미차는 절망했다. 아나스타샤가 백작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볼코프 백작의 저택에서의 삶은 아나스타샤에게 지옥과 같았다. 백작은 그녀를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취급했지만 그 이면에는 잔인한 통제와 학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의 작은 실수나 반항적인 눈빛에도 가차없이 언어폭력을 퍼부었다. 때로는 은밀하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아나스타샤와 미차 사이의 짧았던 만남을 눈치챘는지 종종 미차를 비천한 벌레 취급하며 그녀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아나스타샤는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키며 견뎌야 했다.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미차는 아나스타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다. 백작 저택의 하녀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불행을 암시하는 것들이었다. 그녀가 날로 수척해지고 웃음을 잃었다는 소식, 백작의 변덕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소문들. 미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나스타샤의 슬픈 눈동자와 자신이 선물했던 나무새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을의 늙은 이반 신부를 찾아갔다. 이반 신부는 미차의 괴로움을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온화한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신의 뜻은 때로 혹독해 보일 때가 있다네 미차. 하지만 그 안에 자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 신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미차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나스타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나스타샤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차는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목공예가로서의 기술과 숲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했다. 백작 저택의 구조를 몰래 파악하고 경비가 소홀한 시간을 알아냈다. 숲속의 비밀스러운 길과 혹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도박을 준비했다.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밤이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비쳐 날뛰는 눈발 속에 갇혀 있었다. 이런 밤이라면 백작의 경비도 느슨해질 것이고 그들의 흔적도 눈 속에 쉽게 파묻힐 터였다. 미차는 밤늦게 몰래 백작 저택에 담을 넘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인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아나스타샤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미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저만 믿으십시오. 미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눈보라를 뚫고 숲을 향해 나아갔다. 미차는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아나스타샤는 그의 뒤를 힘겹게 따랐다. 숲속은 칠흑처럼 어둡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택에서 꽤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볼코프 백작과 그의 하수인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거기 서라, 이 천한 것들! 볼코프 백작의 칭호에 찬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날아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나스타샤는 공포에 질려 미차의 팔을 붙잡았다. 미차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잡힐 것이었다. 아가씨,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쪽 숲길로 가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미차는 아나스타샤의 등을 떠밀며 다급하게 말했다. 미차,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아나스타샤는 울부짖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요. 미차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망설이는 사이 자신을 쫓아오는 백작 일행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짓이다. 내가 저 여자를 유혹해서 도망치려 했다. 백작님, 저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볼코프 백작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탐내. 그는 하수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라. 죽여도 좋다. 하수인들이 미차에게 달려들었다. 미차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손도끼를 꺼내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아나스타샤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하수인 두어 명을 쓰러뜨렸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아나스타샤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바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볼코프 백작은 쓰러진 미차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저놈을 끌고 가라. 시베리아 광산으로 보내버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백작의 차가운 명령이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다. 하수인들은 피투성이가 된 미차를 짐짝처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나스타샤는 멀리서 들려오는 미차의 비명과 백작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눈보라 속을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미차가 선물한 작은 나무새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밤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제국의 심장, 상트페르부르크의 변두리.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가려진 빈민가의 한 허름한 다락방에서 아나스타샤는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스토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안나라는 이름으로 바느질과 자수일, 때로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고된 삶 속에서 빛을 잃었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푸른 눈동자와 몸에 뺀 기품은 여전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미차의 모습, 그의 마지막 눈빛을. 그녀는 미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미츠가 선물했던 작은 나무 나이팅게일이었다. 낡고 손때 묻은 나무새는 그녀의 지난 삶과 잃어버린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세월은 흘러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매서운 바람이 네바 강을 따라 불어왔고 거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아나스타샤는 바느질감을 사기 위해 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유난히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얼어붙은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때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찢어진 누더기 옷 사이로 앙상한 몸이 드러나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 지나치거나 경멸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다. 아나스타샤는 무심코 그를 지나치려다 순간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드러난 얼굴 윤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텅 빈 눈동자. 아나스타픽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미차, 당신 미차 맞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 그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아나스타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10년 만의 재회.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혹독한 유형 생활과 고문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과거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미차, 나예요. 아냐,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더러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나스타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앙상한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나와 함께 가요, 미차.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아나스타샤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힘겹게 데려왔다. 다락방에 도착하자마자 아나스타샤는 미차를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따뜻한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정성스럽게 잘라주었다. 때와 먼지를 씻어내자 그의 본래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미차의 순수하고 강인했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아나스타샤는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남자를 보며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아나스타샤의 삶은 오직 미차를 돌보는 데 바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현재 미차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미차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을 잤다. 하지만 그는 아나스타샤가 곁에 있을 때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나스타샤는 낮에는 바느질 일을 하고 밤에는 미차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미차가 알아듣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차가 선물했던 나무 나이팅게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차는 무감각한 손으로 나무새를 만지작거렸다. 때때로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무언가 아련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창밖에 얼어붙었던 네바강이 녹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다. 아나스타샤는 미차를 부축하여 창가로 데려갔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미차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나무를 깎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의 몸에 밴 습관인 듯했다.
아나스타샤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슬프지만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차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녀의 남은 삶의 의미였다. 그녀는 미차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창밖에서는 봄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의 작은 다락방 안에는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하고 애틋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나이팅게일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헌신의 상징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상트페르부르크 변두리의 작은 다락방에서 아나스타샤는 변함없이 미차를 돌보았다. 그녀의 잿빛 금발에는 어느덧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고왔던 얼굴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고 온화한 빛이 감돌았다. 미차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아이처럼 그녀의 보살핌에 의지했다. 그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아나스타샤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은 평온해진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바느질이나 가정교사 일을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가끔 익명의 누군가가 문 앞에 두고 가는 작은 돈주머니, 아마도 죄책감을 느낀 니콜라이나 혹은 그들의 사연을 아는 누군가의 동정일지도 몰랐다의 의지에 검소하게 살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미차와 작은 다락방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동정했지만 아나스타샤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미차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미차는 특히 햇살 좋은 날 창가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여전히 허공에 대고 나무를 깎는 시윤을 하곤 했다. 그의 손놀림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 목공에 가였던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아나스타샤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어떤 평온함을 느꼈다. 그가 완전히 잊힌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해 봄, 아나스타샤는 미차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미차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지만 그의 눈은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에 호기심을 보이는 듯했다. 공원에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두빛 잎사귀들과 작은 야생화들이 가득했다. 아나스타샤는 미차를 벤치에 앉히고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차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담겼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다. 청아한 새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순간 미차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곧 사라졌지만 아나스타샤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미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예전의 맑고 깊은 빛을 되찾은 것 같기도 했다. 미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미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 없이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아냐. 당신 곁에 있으니. 아나스타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과 헌신 끝에 찾아온 아주 작은 기적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미차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다시 머리를 기댔다. 새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고 봄 햇살은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 후로도 미차의 상태가 극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혀 지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그 작은 순간의 변화를 마음에 담고 살아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차의 잃어버린 과거를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녀는 미차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미차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아나스타샤는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미차를 향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와 의미를 찾았다. 어느덧 시간은 더 흘러 그들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아나스타샤의 허리는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차의 곁을 지켰다. 미차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더욱